네, 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강의는 1주차의 강의 자료로 요약하라고 내보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목으로 출력했을지 PDF로 바꿨을지 모르지만 이런 강의 자료를 보냈어요. 교과서 제도 개발 과정의 문제, 그 뒤에 논문 두 개는, 두 번째는 검정도서로서의 국어교과서 개선 방향, 하나는 유명한 선생님, 하나는 박영웅 선생님이 쓰신 건데 요거 중심으로 강의를 요약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잘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을 저희 이렇게 잡았어요. 교과서 제도와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우리 하기 전에 우리 항상 시 나눠주고 많이 시작했는데 오늘은 시를 못 나눠주니까 다른 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사람들 많이 없을 때 제가 집 옆에 있는 개천에 나갔더니 개나리가 활짝 핀 모습이었습니다. 3일 전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밝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 프로필에도 이 사진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마음은 좀 우울해도 밖에 좋은 걸 보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와 관련된 시를 뭐를 할까 하다가 정호승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 나눠주는 건 우리가 다음에 대면 강의에서 4주차, 5주차 때 주로 하게 될 이독성 얘기할 때도 이게 이 시를 몇 학년에 시면 좋은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이 시 내용을 한번 감상해 보는 시간이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이런 쪽에 오면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뒤에 부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 제목으로 치면 이 시 전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때 우리가 조금 더 희망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 어려움인데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야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살펴보기 보면서 교과서의 기능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교과서의 기능? 자,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 한다고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시학습 3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교과서의 기능 뭐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뭘 생각했냐면 목표, 내용,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몇 가지가 된다 했냐면 4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뭘 또 썼었냐면 됐습니다. 우리가 요 논문 유명한 선생님 첫 번째 글이었죠. 여러분 요약해서 다 냈는데 요약한 걸 보면 여기에도 교과서의 기능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여기 초록색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교과서권과 교과서의 지도 내용, 교육과정, 구성체계, 교과서 발행제도, 교과서 개발 절차. 그다음에 요 강의, 이론 강의와 내가 과제 낸 게 있습니다. 장기 과제도 우리가 해설서 쓰는 거와 교과서 분석하는 거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한 거 안내해주는 부분 이 파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의 기능. 자, 지금 떠올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똑같은 화면이에요. 자, 교과서의 기능, 학문 관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를 반영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 제공 해서 여기서 내용은 주로 우리는 성취 기준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성취 기준은 생각보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해설서에 써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어떤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상세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해설을 써보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작업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 자료 기능. 여기는 보통 우리 자료는 뭐냐면 아까 정호승님 시를 읽었는데 우리가 시를 배운다 그러면 시에 대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건 2주차 여러분들 요약하는 과제에 독서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독서 자료라고 해서 유명한 선생님이 논문을 읽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얘기를 다룰 거고요.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품
교과서에서 나왔던 작품, 시, 수필, 산문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사귀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동기유발 기능,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된다는 거, 평가자료. 그 다음에 이것까지가 유명한 선생님 3D에 나온 거고, 타교과 분과의 융합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죠? 여러분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났나 교과서를 분석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교과서를 만들 때,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기능들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대면 강의 때 한두 명씩 질문할 시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강과 교과서 제도. 여러분들 요 노명생 글에서 나오는데 노명생 글을 약간 제가 재구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르겠으면 요 PDF라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봐주면 되고요.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주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이라고 했습니다. 닫힌 교과서관은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용어를 배웠냐면 교과서를 배우느냐 교육과정을 배우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교과서로만 배운다라고 하면 교육과정은 무시가 되는 거죠. 즉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열린 교과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하나의 해석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다면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나 인정교과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성전이다. 거의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는 교사의 딱 바이블이니까 예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듯이 또는 성경을 주의해서 설명하듯이 또는 불경을 강독들을 하듯이 이것을 해설해 주는 것이 수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우리가 지식 중심 교과서는 기억나나요? 몇 차? 다 써놓고 물어본다고요? 4차입니다. 다른 거 뺐어요. 4차는 뭐였죠? 4차는 혹시 기억나나요? 4차? 네. 학문 중심 교육과정. 기억나죠? 지식. 그래서 국어학과 국문학의 지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온 것. 바로 전 여기서 봤었습니다. 국어학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등. 국어사, 계약 이런 거 알아보는 것 같은 것이 4차에 있는 교과서에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린 교과서는 이거는 약 상대적 개념이죠. 열린 교과서는 지금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교사학습을 연결하는 하나의 브릿지다. 교량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과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불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재구성하고 학습자료도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의 교량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학습자랑 연결하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재구성해서 새로운 다리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리라고 했지만 이 교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설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비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비계. 어떤 거에 비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자에 갈 수 있게. 즉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상적 추구하는 상태는 이렇다라는 것을 떠보는데 다리 역할에서 올라간다. 또는 어떤 사람은 계단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도움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용어들을 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우리가 목례, 강평 같은 하는 것들의 매개체다. 이걸 실현하는 매개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교과서는 교수자에게는 교수자료, 학습자에게는 학습자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5차 이유는 열린데 5차 이유는 기억나나요? 인간중심 교육과정 또는 제가 국어과에서 쓴 거는 언어 사용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OECD 2030에서 얘기할 때도 스튜던트 에이전시 강조한 적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 이거는 2030년이 될 학생들, 10년 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요. 이게 교과서 관을 알았다면 이 교과서 관에 따라서 교과서 지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 내용은 지금 설명한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닫힌 교과서 관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학문적 체계가 됩니다. 즉 얘기했던 4차 학문 중심 교육과정하고 맥이 가는 거예요. 즉 국어학과 국문학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열린 교과서관에서의 교과서의 지도 내용은
바람직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지적, 사회적, 정의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식, 기능, 태도가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서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말로 우리 그 논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즉 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예전에 지식 중심 때는 표현보다는 독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덜 강조됐던 것들, 말하기와 쓰기, 요즘 같아서 매체를 만들기, 영상 만들기 등들 강조되는 시기가 되고요. 기능, 태도를 신장하는 것, 그리고 지식, 기능, 태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예전까지는 지식, 기능, 태도였다가 2015에는 뭐냐면 기능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국어교육에 이해 배웠던 교육과정 이해 파트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복습하게 될 부분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배운다고 했죠? 교과서 구성 체제라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는 뭐에 기초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과정 해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과정 해설이네요. 교육과정 해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분석할 때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자가 교수자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대부분 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써줘야 된다.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상세화라고 합니다. 동영상 상세화하면 좋다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가고 있냐면 대강화로 많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해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2007은 혹시 제가 2학년 때 하면서 공부했을 때 2007은 해설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는 해설이 다 쓰긴 썼는데 2007보다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런데 2015에 와서는 해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즉 대강화, 즉 누가 해석해야 되냐? 교사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국어과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어느 교과에 따라서는 성취 기준만 있고 해설이 전혀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은 대강화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대강화가 될 때의 장점은 밑에 교수들의 자율성이 강조됩니다. 자율성이 강조된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욱 믿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지금 2015 계획편에 추진하는 걸 말씀드렸고 해설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데 이 해설을 대강화했다고 해서 대강화는 문서상에 존재하지만 내가 가르치거나 교수를 하거나 또는 교과서를 만들거나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얘를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냐면 상세화해야 될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상세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힘들지만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 상세화 과정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상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제출해주면 여러분들 제출해준 것 중에 샘플 중에 잘 된 거 조금 더 우리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라는 걸 아마 이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구성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교과서 발행 제도입니다. 이거 많이 다루는 거죠? 자, 윤영 선생님 글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국어교육의 이해도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국정교과서입니다. 좀만 해볼까요? 국정교과서. 이거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 우리 정부가 주도하면 교육부겠죠. 2050 공부 시절에는 교육과 기술, 명칭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체제는 검정교과서.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과학창의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광의 차이는 어디냐고요? 우리가 잘 익숙할지 모르지만 수학과나 과학과는 이쪽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교과서, 시도교육감, 각 시도, 우리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와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됩니다. 한번 그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국정교과서. 자, 국정교과서는 교과서관에서 정부가 주도한다. 장점과 단점을 쭉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도 좋고 아니면 박영목 선생님 글에도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그걸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국정교과서의 개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혹시 국정교과서 여러분들 자, 요 교과서 자, 요 교과서는 굉장히 작죠? 자, 여기 6차 때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에 비춰지는 게 6차 때 국어였습니다. 중학교 국어. 굉장히 사이즈 작았고 우리가 표를 봤는데 여기 보면 다 컬러가 없고 흑백으로 해준 교과서. 이게 국정교과서.
이때는 뭐냐?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모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한 번으로 배웠다는 게 됩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중학교 국어입니다. 이때 7차입니다. 7차 때는 중학교 국어가 있었고요. 생활국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차 때는 윤영현 선생님 주도로 고려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과서를 만들면서 뭐를 아까 강조했냐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활국어라는 걸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도 뭐였냐면 지금도 뭐 컬러화되고 굉장히 배우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입니다. 혹시 여기 확대가 되지요? 여기 글씨 이제 손으로 짚은데 보이나요? 뭐냐면 한국교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국정도서라는 걸 명칭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되겠죠? 이게 국정교과서 시절입니다. 우리가 7차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2007이 나오기 전이니까 언제까지 배웠냐면 중학교에서는 2009년 그때까지도 배우던 겁니다. 혹시 이 교과서를 배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2015 시절에 나오는 국정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는 2015 시절에도 초등학교는 전국의 모든 국어교과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정교과서에 아직도 국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정교과서 이해할 수 있겠죠. 혹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우리 사무실에 가도 이 교과서들이 샘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없으면 내 방에 와서 잠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온라인 강의 시절에는 연구실을 잘 열진 않고 그 이후에 대면 강의 이루어질 때 와서 궁금한 사람은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교과서가 지나고 나면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죠? 네, 검정교과서입니다. 검정교과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검정교과서 지침을 내려주고 나면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연구기관이나 어떤 학회 등에서 만듭니다. 개인이 만든다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학회나 어떤 집단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검정 업무를 하는데 정부기관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창의재단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교과서 개발 장점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게 뭐죠? 아까 무슨 교과서관에서 나오는 거죠? 예, 열린 교과서관과 연결이 됩니다.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단위학과 교과서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정교과서는 선생님이 그런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국어교과서, 예를 들어 20이라면 국어교과서가 9종이에요. 9종이면 9종 중에서 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과서 선택할까? 학교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심각한 문제각이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를 채택해주면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로비 자금을 준다든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를 쓰게 되면 참고서라든지 문제집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그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그 교과서를 만들 때 서약서도 쓰고 그렇게 되면서 공정하게 신뢰롭고 또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것도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건 나중에 5주차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더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건 박용옥 선생님 글이나 이런 거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정교과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중학교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검정교과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지나요? 자, 글자 여기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여요? 네, 자, 됐죠? 자, 몇 년 몇 월 교과서 검정 완료했다는 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교육부 검정이에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을 했다. 정부기관이 검정했다는 거고 2018년 9월 14일에 검정을 완료한 교과서가 됩니다. 이거는 검정이 완료일이 다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완료일은 2017년이었고 중3 교과서는 201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3 교과서는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됐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 이거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학업과 작문도 보면 여기 똑같이 교육부 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 9월 14일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검정했다는 얘기에 대한 정보는 이 뒤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3학년 검정 업무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업과 작문 검정 업무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과서들을 찾아보면 내 이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18년에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도 교과서 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해석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검정 교과서, 즉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쓰는 거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왜 거의 모든이라고 했냐? 그럼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까지 있어요. 인정교과서 설명 안 했네요. 인정교과서 때문에 그래요. 자, 인정교과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 기억나나요? 진로 선택 과목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근데 실용국어와 심화국어는 검정 교과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실용국어 나오게 됐죠? 네, 실용국어 나오고 위에 한번 비춰줄래요? 네. 됐습니까? 여기 보면 시도교육과, 여기는 이 교과서는 어디서 했냐면 이 실용국어는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교육과정 여기 인정이라는 용어가 쓰여요. 보이죠? 이게 인정도서라는 뜻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국어라고 치면 실용국어, 심화국어는 인정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고전익기는 교과서가 원칙적으로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에서도 국정, 그 다음에 검정, 인정교과서 또는 두 분류할 때는 국정과 검인정이라고 해서 묶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의 통제가 아까는 교육부 검정이었는데 시도교육감으로 가져야 되니까 교육부 통제가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하고 좀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게 인정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봤고요.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거는 넘어갈게요. 잠깐 봤었는데 교과서 개발 절차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교재연구 과목에서는 뭘 다루는 거냐면 이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사항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 살펴보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교과서는 행정부서에서 교과서 제도와 편찬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게 행정부는 되게 교육부가 되죠. 우리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교과서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 자, 교과서 제도는 뭐냐? 아까 뭐였죠? 초등학교 국어는 국정으로 한다. 중학교 국어는 검정으로 한다. 실용국어 이거는 인정을 한다. 이런 제도를 적용해요. 그 다음에 편찬 정책. 그럼 편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쓰면 안 되고 뭘 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교과서 중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면 무조건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돼야 돼요. 울릉도와 독도. 예를 들어 독도 조그만 거 하나예요. 조그만 지도에도 독도가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검정에서 이걸 심의할 때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편찬 지침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끔 보면 동해라고 표현이 돼야 되지 여기 혹시 일본해라든지 제페노브 시 이런 게 혹시 세계 지도를 인출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검정에서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탈락이 되는 검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편찬 지침 조그만 거 하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어디에 편향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차별적인 게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또 문화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다문화 존중한다 해서 다문화 다른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 편찬 지침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 책임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국정일 때는 한 기관을 선정해야 되죠. 아까 7차 때는 두 기관이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S대학교와 두 번째 K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두 연합체에 경쟁을 해서 서로 승부를 해서 한쪽에서 만들게 되는 게 됩니다. 또 하나 검정교과서 때도 출판사 중심으로 팀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 팀, 어떤 팀은 학교의 교수님들만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대학의 교수님들과 현장 교사 선생님만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현장 교사 선생님들만 이루어지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되고요. 기초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고교육과, 교육과, 일반 교육과정 그 다음에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합니다. 현행 교과서일 수도 있고 예전 교과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 작업하는 이유가 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현행 교과서 분석이 해설서 쓰고 하는 거. 아직 교과서 분석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해설서까지고요. 교과서 분석은 곧 중간고사 이전에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만드는 데는 요거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은 요구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교과서 개발. 이렇게 되겠죠.
현행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검토 당연히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목표. 그다음에 학교 급별, 학년별 위계화하고 자료화한다.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에 학교 급별이 나눠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그다음에 학년별 위계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2015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3학년 분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교과서 만드는 사람한테 1학년 교과서의 성취 기준 2학년에 3학년에 뭐를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자율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건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봤지만 1학년의 성취 기준, 2학년 성취 기준, 3학년 성취 기준 현재는 국가에서 나눠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가 국가에서 해줬네요. 다행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화. 이걸 어떻게 자료로 만들 것인가. 즉 해설을 해서 상세화한 다음에 어떤 자료를 할 것인가.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글을 넣을 것인가? 문학을 넣을까? 비문학을 넣을까? 설명문을 넣을까? 논설을 넣을까? 이런 것도 자료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체화해서 쉽게 만들까?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를 들었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를 몇 차식으로 다룰까? 이거를 한 단원으로 다룰까? 아니면 한 단원 힘들다? 두 단원으로 다룰까? 대단원으로 다룰까? 소단원으로 다룰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중심 내용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까지 들어갈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것이 세분하고 학습 내용을 구조하는 겁니다. 그럼 1차 시에서는 뭐 다르고 2차 시에 뭐 다르고 3차 시에 뭐 다를까? 라는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업이 되고요. 실제로 이 고민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성취 기준 하나가 주어지면 이걸 몇 차시 교과서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고 같이 나랑 논의하면서 이루어질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서 시안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학생들 적합도를 검사하고 효용성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아마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강의 시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강의에서는 주로 이 부분, 지금 실제 교과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한 3단계를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2019년까지는 TM 프로젝트를 했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팀이 아니라 개인별 교과서 작업으로 주로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가능하면 서로 만나는 시간을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별 작업을 해서 교과서 만드는 분량을 줄인다고 처음에 첫 시간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되겠죠? 이게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겁니다. 과제와 교과서 개발과의 연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왜 교과서인가라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강의절 첫 번째. 주세영 교수님이 썼던 글인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이거는 처음 보는 글 아니죠? 한번 읽었던 글이 됩니다. 교과서 연구하여 수업을 실행한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실천 양상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수업해야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언제 주로 하게 될 거냐면 3학년 2학기 되면 의사소통 교육론 또는 4학년 돼서 융합교수학습 방법하고 실습 나가서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둘째 부분부터예요.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교과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건 교과서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둘째라는 거는 혹시 기억나시는데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이 둘째는 여기 둘째죠. 이 둘째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학교마다 선택하게 되는데 아까 중학교가 구종이라고 했습니다. 구종 교과서인데 구종 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로 구종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로 가르칠까를 하려면 뭐 해야 되면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딱 맞는 건 이 교과서다 선택할 때 굉장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대면 강의 때 한번 안내가 이루어질 거고 현재 일반 학교에서 이 교과서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는 전체 출력물을 또는 PDF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상세화. 상세화라는 말을 계속 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셋째, 우리가 교사가 교과서를 대상화할 수 있는 실현 양상 중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이번 강좌에서 초점을 두는 건 세 번째입니다. 상세화 작업 등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경험을 한번 쌓아볼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 개발 경험을 쌓아보면 학습지를 만든다든지 과제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수행평가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와 직접 만들어 봤을 땐 느낌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해설을 충실하게 쓰고 교과서 분석은 나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네, 끝났고요. 요거 하나 우리가 쉬어갈게요. 우리가 교과서 만들면서 교과서의 기능 중에 맨 마지막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타교과의 융합이라고 했는데 이 교과서는 제가 2019년에 음악교육과 교수님들하고 두 분하고 같이 공동작업 교수법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악 교과서 속에 시라는 부분이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세요. 이미영 씨는 박문호 선생님의 시가 나와 있고요. 그 시와 대한 악보가 나와 있고 음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될 수 있어요. 자, 유튜브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 자, 여기 기회를 보겠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반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더 궁금한 거는 제가 PPT 올리게 되면 또는 이미 오시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악 교과서 속에 시가 나오는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음악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음악 시간에 뭘 배우느냐? 이 시의 내용은 잘 배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려주면서 이 음악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느낌, 내용 파악, 그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한 감정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음악 수업이 필요하다는 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목 속에 그 단원명이 제가 받았던 교과서에는 교과서 속의 시예요. 음악 교과서 단원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있고, 저도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10개 이상의 시가 음악 교과서에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시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 만들 때 맨 마지막, 혹시 교과서 분석할 때 기억나나요? 맨 마지막이 창의융합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의융합 활동에는 이렇게 교과서 속의 시, 음악 교과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없었던 것을 갖다 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교과서 만들 때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용 쭉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교과서의 기능부터 출발해서 교과서관과 교과서 지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과서관은 뭐가 있었죠? 네,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 핵심만 짚어주고 갈게요. 그럼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슬라이드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습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교과서 발행 제도는 이번 또 좀 쉬운가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 아까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백점, 검점, 인정, 그 다음에 자유발행. 자유발행제는 우리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 절차. 우리가 주로 하는 개발은 뭐라 했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교육 목표 내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게 된다고 그랬죠. 뭐 절차, 그리고 해야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되고, 그때 주로 썼던 말이 교육과정의 대강화, 상세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 상세화 과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살펴보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교과서 개발과 연계해서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제행선 글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 실행, 교사들의 실천 양상 세 번째 것,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해설하고 있고, 교과서 분석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자, 쭉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을 할 거 됩니다. 우리 굉장히 대면에서 만나면 좋지만, 온라인 강의가 한 주가 더 연기가 됐어요. 우리 대학은 한 주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2주 연기돼서 총 4주를 하는 데도 있는데, 온라인 대면 강의에서 만나게 돼서, 온라인 강의에서 만나게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와 교육과정 살펴보기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2019 기존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습 겸 예습 겸 살펴보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독서자료 이독성에 대한 강의 자료입니다. 독서자료 이독성은 2주차 지금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있는 글입니다. 요약하는 글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주교재 내 편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자료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이게 나와 있죠, 중간에 책으로 묶어서 제본을 해서 같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주부터 온라인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글이나 또는 PDF 파일로 여러분들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본할 필요는 없고, 원래는 이렇게 제본해서 지금 여기 나오죠, 유명한 선생님 글 나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여기 박우명 선생님 글 이렇게 책을 원래 제본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파일 올리는 것들이. 근데 지금 아쉽게 못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지만,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첼 같은 데 모아놓으면 하나의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뚝뚝 제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독서 자료, 이거는 여러분들 글 읽으면 되고요. 이독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독성 실습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면 강의에서 만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뭐 읽고 있냐면 독서 자료와 관련된 글을 2주차 올린 걸 읽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것처럼 이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계속 만나지만, 온라인에서 만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강의는 지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들어서는 대면에 대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잘 못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온라인 강의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보내는 것, 읽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강의를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과제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형과 그다음에 과제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의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분량이 많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 나중에 대면 강의, 오프라인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강도가 있을 부분을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리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원래 개강이 됐을 때의 진도를 그대로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은 교과서들, 아까 보여줬던 교과서들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구입할 수 있는 곳 안내하는 영상을 잠깐 저 독서자료 하기 전에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정보가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 힘든 상황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개인이 스스로의 방역을 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켜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만나서 우리가 힘차게 캠퍼스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몸으로 만날 때까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있는데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